인터뷰 선물, 이번 게스트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입니다. 최근 아이돌 스타 양요섭 씨와 한 무대에 서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던 이야기를 인터뷰 선물이 들어봤습니다. 저희 인터뷰 선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조수미 씨,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가장 처음에 음악과 노래하고의 선생님하고의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음악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의 한 장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운명을 저는 타고났어요. 그 매너리즘을 관리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샘치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리골레토 같은 것도 내가 이제 내가 질다라고 샘치는 거예요. 베르디 시대 때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이돌과 함께 한 무대를 꾸리시는 걸 보고 클래식 음악을 하는 음악가한테는 부담인 부분도 많은 거잖아요. 저한테는 좋다 싫다는 오히려 그런 선택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조수미 하면 그냥 클래식이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선물이랑 특별한 인연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뭐죠? 조수미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음악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하실 때 음악은 소통과 나눔의 선물. 저희 선물도 소통과 나눔의 선물이 되기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특별히 더 뵙기 전에 설레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저희 선물에서는 조금 더 진솔하고 좀 더 다른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욕심을 저희 팀이 가지고 왔는데 가능할까요, 오늘? 네. 제가 아는 한 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네, 아주 기꺼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음악하고 선생님하고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의외로 항상 들어오실 때, 또 공연이 있을 때, 또는 무슨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계속 뵙긴 하지만 정말로 시간을 좀 돌려서 가장 처음에 음악과 노래하고의 선생님하고의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조수미라는 한 사람과 음악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의 한 장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두 관계는 어머니라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저의 인생의 삶에 그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어머니의 너무나 강력한 그런 원함, 또 그분의 그 음악에 대한 그 갈증, 그것이 아주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그 운명을 저는 타고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원하시고 또 어머니의 꿈을 제가 이루어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도 많았어요. 어머니를 원망할 때도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생활 자체, 또 한국 전통적인 어머니 또 여성의 모습에 많이 실망도 느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해외를 나갈 수 있었고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 눈과 귀로 경험을 하고 또 음악으로 또 사회에 환원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 음악 그리고 어머니, 한국, 세계 이렇게 뭔가 잘 밸런스가 이루어져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그리고 아주 만족감 있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것이 바로 음악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어도
제가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느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하나하나 큰 주제들인데요. 음악, 어머니, 그거의 연관성이 막 그 무게감이 저한테 느껴져서 벌써부터 감동을 받으려고. 근데 어머니라는 주제를 바로 꺼내주셨지만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사실 이제 이번에 파크 콘서트에서도 양요섭 씨하고의 어떤 그런 조우가 굉장히 또 큰 화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도 중간에 그 엄마라는 매개체가 있거든요. 어머니 어떤 분이시고 또 지금은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신지 더 듣고 싶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그 소프라노가 마리아 칼라스였어요. 네. 그분의 그 인생을 쓴 그 책을 읽어보면 어머니에 대한 멘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머니로 시작된 어머니의 고집과 그분이 이루어내지 못한 그런 꿈을 딸이 전수받고 또 딸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과 또 그리고 보통 여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그 운명을 본인이 아니게 가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는 결혼을 하셨고 또 한국 전쟁이라는 거를 겪으셨고 배고픔과 또 무지와 또 여성의 인권이라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대에 살았던 많은 여성들이 비록 배는 고팠어도 뭔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활이 나를 값지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들 한 분이셨고 어머니의 그런 문화에 대한 갈증 그런 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 어머니께서 성악가가 못 되셨다는 그런 그 자신에 대한 그런 정말 슬픔, 원망 이런 게 고스란히 저한테도 물론 그게 남아서 저도 굉장히 훈련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네. 피아노 8시간 치고 항상 어머니한테 너는 정말 나 같은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한 남자한테 속한 여자가 아니라 노래로서 음악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그거를 정말 사랑과 나아가서는 뭐 평화와 음악이 가진 그런 메시지를 전할 그런 음악인이 될 것. 그걸 저는 수도 없이 듣고 자랐어요. 정말 수도 없이. 그러니까 한 어린 소녀 그리고 이제 또 사춘기가 됐을 때는 네. 우리가 보통 로맨스도 꿈꾸고 남자도 사귀고 또 결혼에 대한 막연한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꿈을 철저하게 느끼지 못하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역시 음악이지만 또 똑같은 그 주제로 생각할 때 또 어머니가 음악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보통 여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행복과 그런 권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주어지지가 않았다는 삶이죠. 저는 본의 아니게 어머니가 선택하신 그 저의 음악 인생을 살아갔고요. 아주 행복하게 너무 부러운 거 없이 공부만 하고 그렇게 살던 아이가 철저하게 이렇게 혼자 되고 모든 걸 혼자 해결해 생존을 해야 하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나한테 많은 걸 주셨으며 내가 왜 여기에 왔구나.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내 인생에 해야 될 것은 음악이구나.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눈이 달라졌어요. 제가. It's such a shame for us to part. Nobody said it was easy. No one ever said it would be this hard. 최정상에 올라와서 뭐 국내가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신이 내린 목소리다라는 말씀 들을 만큼 최정상에 서 계신 요즘도 도전이 어떤 도전을 맞서고 계신지 지금은.
근데 도전이. 저는 뭐 성공이라는 말은 사실은 저한테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술인에게서의 성공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저는 늘 그래왔듯이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질 않아요. 늘 항상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새로운 곳에 가야 하고 뭔가 나를 계속 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시험대에 올려놓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사실 저 같은 아티스트한테 가장 힘들거나 이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르는 거겠죠. 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험도 많고 또 이제는 거의 27년이라는 그 국제 무대에서의 그 노련함이 이제는 웬만한 거는 이제 본능적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그 음악 세계에 제가 그러니까 노래하는 그런 것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는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에요. 근데 정말로 보통 사람들은 좀 닥치지 않은 그런 환경과 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방금 매너리즘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보통 대개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라든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상사나 회사에서의 압력이 있을 거고 또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선생님의 체근이 있을 수 있고 또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한테 어떤 경쟁자나 라이벌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안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매너리즘을 관리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샘치고 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샘치고 놀이가 뭐냐면 이렇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곳에 그게 더 좋으면 좋아요. 환경이 더 좋을수록 좋은데 그런 샘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딱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을 하고 또 어떨 때는 표현하고 그러니까 오페라 같은 것도 샘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리골레토 같은 것도 내가 이제 거기 그 곡주의 딸 질다를 하면서 내가 질다라고 샘치는 거예요. 절대 제가 그 역할 베르디 시대 때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태리 그 당시에 뭐 그런 사회 제도나 정말 그런 거를 알 사람도 아니지만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그러니까 오페라 그 외국 문화나 그런 그 음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샘치거든라는 그 약간의 플레이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잘 먹혀 들어갔고 재밌게 그것도 아주 저의 모든 상상력과 나의 그런 그 창의성을 다 합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걸 내가 샘치고를 하면서 극한 상황에서도 참 샘치고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학 갈 때 유학에서도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참 노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어떻게 참 굶고도 참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려고 하면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배가 고픈데 이제 소리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프레이즈를 끝내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레슨 들어가기 전에 물론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지만 항상 난 지금 정말 맛있고 지금 너무너무 튼튼한 그런 식단에서 잘 먹고 진짜 그렇게 나는 이제 노래를 하러 간다.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딱 가서 그게 되거든요. 어딜 가나 샘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극한 상황이나 정말 내가 너무 정말 힘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요만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탁 강하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어렸을 때의 놀이가 큰 원동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감과 당당함의 원천은 바로 그 샘치고에서 지금 만약에 샘치고 하다면 혹시 해보고 싶으신 거?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뭐하라고 하지만 뭔가 그 국민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인성적으로나 또 그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따뜻한 그런 가이드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샘치기 놀이를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재밌고 이상한 샘치기인데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음악이라는 샘치기 놀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음악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큰 파워가 있어요. 음악이에요? 네, 음악이.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운 그 상황에 계신 분들도
하나의 음악을 듣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뭔가 또 다시 또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힘을 얻고 위안을 얻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약할 수 있겠지만 강한 게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한번 음악 리더가 돼보고 싶다. 그렇게 셈쳐볼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뭐 클래식을 또 많이 들어보게 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네, 그런 셈치고에서 참 많이 일을 좀 벌이는 편이에요. 너무나 의미 있는 셈치기 놀이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셈치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요즘에 이제 하고 계신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노력이나 발걸음들이 그 맥락 속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파크 콘서트에서 아이돌과 함께 한 무대를 꾸리시는 걸 보고도 사실은 클래식 음악을 하는 음악가한테는 부담인 부분도 많은 거잖아요. 근데도 그런 시도를 하신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 저한테는 좋다 싫다는 오히려 그런 선택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좋습니다 하면 그냥 클래식이니까요. 네. 하지만 저도 대중음악을 하고 저도 드라마나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정말 클래식이라고는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저는 이렇게 저한테 좀 와보세요. 이렇게 제가 조금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악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이렇게 케이팝 들으시다가 바그너를 틀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갭이 너무나 크고 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만나는 뭔가가 필요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항상 2000년부터 Only Love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모험이고 용기가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클래식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그런 음악이 있구나 너무 좋다 한번 이렇게 해서 스텝을 하나씩 이렇게 놓아주는 거를 저는 여기서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조수미를 통해서 한국 국민들이 클래식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만 하신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클래식 공연에서는 뭐 이렇게 피아노 반주에 예술가 곡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파크 콘서트라든지 또 이런 아이돌들이 출연하는 이런 공연은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저한테는. 하지만 굉장히 기쁘게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하실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다음 나올 앨범이 이제 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클래식 하는 그 성악가로서의 그 저의 또 포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기회가 없으신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선물처럼 또 같이 나누는 것처럼 저도 편하게 이런 기회는 저는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내가 이제까지 받은 선물과 남기고 갈 선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선물은 아무래도 이제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그다음에 제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팬들이 있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고 내가 드릴 선물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열심히 하고 배우고 또 성장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나가서는 정말 뭔가 바뀌어지고 뭔가 좀 나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그렇게 저는 꼭 정말 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좀 응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 더 용기가 날 것 같네요. 네, 저희 선물이 또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실제로 더 가깝게 느끼고 그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진실되게 저희 선물과 이렇게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